현재 일본에서 지금까지 관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지진이 발견되며 일본의 지진학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진의 발생에는 매우 익숙할 만큼 적응된 일본이지만 현재 일본의 내진 설계조차 일부 무력화시키는 변형 지진이 새롭게 포착되자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리고 만 것입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통신과 전력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송전탑의 내진 설계조차 새로운 변형 지진으로 인해 내진 설계가 무너지며 심각한 균열과 무너짐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19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는 최대 진도 4를 능가하는 내륙형 지진이 포착됐습니다. 긴급지진 속보를 전한 웨더뉴스에 따르면 오후 3시경 이시카와현 전역에서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 순간 최대 진도는 4를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진이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나 진원의 근원지가 송전탑과 대규모 공장시설에 밀집해 있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지표면과 가까워 지표면에 강한 떨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송전탑과 공장의 피해 규모를 신속히 조사 중이다라며 낮은 진원지에서 포착된 지진의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진의 발생에 급히 송전탑과 대규모 공장 단지의 세부 점검을 진행하던 도쿄전력은 매우 충격적인 발표를 전하며 일본 지진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쿄전력의 송전탑 설비 담당자에 따르면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시카와현의 지진 피해로 인해 진원지 근처 송전탑의 일부분 무너짐 현상과 부속자재들의 심각한 균열형 파손이 발생했다. 매우 당황스러운 사실은 오랜 기간 견뎌온 송전탑의 내진 설계가 이번 지진으로 심각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이다. 주요 부속품들도 전부 위치를 이탈해 현재로서는 송전탑의 역할 불가 상태이다라며 진도 상태가 높지 않은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의 내진 설계가 무력화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 지진분석 검토팀 소속인 가와다 교수는 해당 지진은 내진 설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동형 지진의 첫 발생이라며 대책 필요성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지진분석 가와다 교수에 따르면 현 시간부로 진도의 측정은 의미 없을지도 모른다. 두 개의 파동으로 나뉘는 지진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일본의 내진 설계가 진행되어 있으나 이번 이시카와현의 지진은 지표면과 매우 밀접한 진원지에 의해 파동 자체의 분별이 모호해진 것이다. 지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며 이로 인해 송전탑의 내진 설계가 무력화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적인 지진이 끊임없이 포착되며 그동안의 모든 지진 대비책들을 하나둘씩 무력화시키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내진 설계가 무력화될 리가 없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송전탑의 파손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지난 몇십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을 지키기 위해 내진 설계에만 모든 예산을 투자해 집중 발전시켜 왔었다. 자연재해가 인간을 뛰어넘는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지진을 정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용암 현상과 화산처럼 지표면에 심각한 이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제 일본은 진도로만 지진을 판단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위험 단계에 도달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다른 추측을 하자면 한국 정부가 송전탑을 폭파시키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의 내진 설계에 있어서 애꿎은 한국의 기술이 많이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기술 인력들을 통한 일본의 내진 설계를 진행해오다가 일본의 독자적인 기술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송전탑이라면 매우 긴 시간을 존재했을 것인데 당연히 한국의 내진 설계 기술로 지어져 무너진 것 아닐까?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아무래도 일본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을 때 시간이 부족해 한국의 노동력을 이용한 내진 설계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한국 기술자들에게 피해 비용의 청구와 앞으로의 수리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내야 한다. 또 한국 때문에 일본만 피해를 보았다. 한국과 나쁜 관계의 사이로 지내는 것은 일본의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다들 왜 이렇게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책임의 얘기들을 하며 일본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변형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들 일본을 포기해야지 왜 한국을 포기하고 있나? 지속적으로 똑똑한 일본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왔지만
한국을 수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일매일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저 일본 정부를 칭찬하며 자신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수많은 일본인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하늘에게 원망스러울 뿐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국적과 상관없는 동일한 사람인데 왜 나는 한국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이지? 내가 위험을 느꼈다면 아무리 시민권이 없어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한국 정부는 지금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인들도 한국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한국 대통령은 당장 우리를 구출하는 작전을 실행해라. 하나의 정부 집단이라면 그저 대책이 없다. 새로운 지진이라고 말할 시간에 이미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을까? 일본 정부는 총리만 바뀌었을 뿐 황당한 태도의 대책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쿄전력 또한 지금 수차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다들 해명이 필요한 심각한 부분이다. 무언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본의 대부분 후속 처리들은 한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압박하며 우리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할 일을 한 것뿐이고 한국이 우리와의 경제협정을 무시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한국 잘못이라는 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일본의 지금까지 내진 설계는 모두 헛수고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다지만 오래전부터 한국의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진행했으면 이러한 피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한국인들도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 일본의 무너짐이 한국 때문에 빨라지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매우 화가 난다. 그들은 우리가 도와달라는 요청과 태풍이나 대형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구출 요청은 전부 무시하더니 이번 내진 설계 사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계속 자연재해를 조종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 기상청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받은 것은 무조건 되돌려줘야 한다. 도쿄전력을 통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새로운 지진 포착 사고도 한국의 자연재해 조작 기술이 일본을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매일매일 전혀 다른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없다는 것 또한 충격적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나라임이 또 한 번 증명된 것이다. 아직도 자연재해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수준 낮은 일본인들이 보이고 있다. 설령 한국이 자연재해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해도 만약 그런 기술이 있다면 일본이 먼저 개발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냥 이제 일본은 대처 불가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뿐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